안녕하세요. 장병길입니다. 오늘 소개할 수필은 아버지는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삶을 견디며 스스로를 단단한 옹이로 만들어 온 나무였다는 2025년 제주 신인문학상 수필 당선작입니다. 옹이에 머물다 김경섭. 메마른 눈바닥처럼 갈라진 소나무 껍질 사이로 개미 한 마리가 우덤지를 향해 힘겹게 기어오른다. 좌우로 고개를 돌리다 바위 위로 나아가더니 옹이진 자리 이르러 걸음을 멈춘다. 마치 가쁜 숨이라도 돌리려는 듯 어디선가 바람이 인다. 비바람에 꺾여 격가지를 내지 못하거나 무언가 가지를 건드려 부러지면 나무는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 진액을 품어 옹이를 만든다. 상응 같기도 살아온 내리 같기도 한 옹이는 못이나 톱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단단하다. 가끔 숲이 무늬처럼 새겨진 옹이만 보고 있으면 나무가 겪었을 멍울의 아픔이 느껴지면서 괜스레 아버지 생각에 목구멍이 뜨거워진다. 아버지에게 옹이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내가 태어났을 무렵이었을 것이다. 한때 마더로스가 꿈이었던 아버지는 자신이 가진 뜻을 가족 생계를 위해 켜켜이 쌓아왔다. 마치 마을 성황당 나무처럼 몇 평 되지 않은 약국에 들어앉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하고 치료하려 했었다. 유일한 취미가 테니스였지만 자식들 학교 공부 때문에 시골로 이사를 가면서 아버지는 좋아하던 운동도 출퇴근 시간 때문에 포기하고 말았다. 아버지라는 나무는 하늘을 향해 뻗어가는 우듬지를 젓고 자신의 희망을 오롯이 수관에 숨긴 채 대지에 자신의 뿌리를 한자리에 깊이 박고서 계셨다. 그런 사정도 모르고 난 그저 아버지 삶이란 그런 것이라고 치부하고 말았는지도 모르겠다. 삶의 가지를 꺾고 생계의 진액을 바라며 얼마나 오랫동안 홀로 서 계셨을지 나는 감히 가늠조차 하지 못하겠다. 아버지가 나에게 화를 낸 적이 있었던가 몇 번의 고성이 있었지만 그건 나에게 향한 것이 아닌 오히려 자신에게 지르는 고함이었으리라.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가 하기 싫어 친구들과 만화방에서 한동안 시간을 보냈다. 담임이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렸을 때도 큰 소리로 꾸짖기보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느냐며 연신 줄담배를 태우며 조용히 다이를 뿐이었다. 돌이켜보면 자신의 화를 속으로 삭히며 매번 옹이를 만들었고 그 상처들은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기에 괜찮은 줄로만 알았다. 그뿐이든가 선배들과 밖에서 만취해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마주쳤을 때에도 잘 나가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전공과 상관없는 무역을 배우겠다고 선언했을 때에도 아버지는 한 번도 삶을 잘못 살고 있다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젊은 한때 인생이 오르기 힘든 나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열심히 사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열심이라는 단어가 말뜻 그대로 마음에 열불만 가득한 답답한 시절이었다. 그땐 주위에 어떤 풍경을 보아도 힘들어했고 나무 안에 숨은 뜻보다 목피에 드러난 모습만을 고집스럽게 응시했다.
인생은 더 답답해지고 제 안에 숨은 열은 사그라지지 않아 열매를 찾아 헤매는 산새처럼 연일 짹짹거리며 주위 사람들을 사납게 대했다. 그 시절 아버지에게 마저 그렇게 씩씩거리며 마주했다. 전국 사업을 핑계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1년에 고작 몇 번 찾아뵈었을 때였다. 고향을 갈 때마다 뵌 곳은 집이 아니라 아버지 약국이었다. 아버지가 고집스럽게 약국을 1년 내내 비우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다. 차를 몰고 파주에 있는 약국을 향할 때면 가는 도중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는 언제 도착하는지, 내외가 같이 오는지와 같은 걱정 가득한 질문을 물었다. 떨떠름한 목소리로 금방 도착한다 라고 목청 높여 핸즈프리 마이크에 대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차가 약국 앞에 도착할 즈음 아버지는 대로변 주차자리에 커다란 빈 바카스 박스를 넣고 내 차를 기다리며 서성했다. 차창 안에서 바라본 아버지는 아스팔트 위 고목 같았다. 그것도 남옥에 가까운 아버지를 보면서도 그저 메마른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을 뿐 뭐하러 저렇게까지 하시나 라며 속으로 투박한 목소리를 냈다. 오래전 일이지만 그 장면이 두고두고 위통처럼 어려웠다. 스스로 마음을 꺾고 또 꺾어서인지 아버지는 내부로 쌓아둔 멍울에 조용히 시들었다. 겉으론 그렇게 단단해 보이던 아버지의 옹이가 정작 안으로 고통스러웠는지 자신의 기억을 스스로 지우셨나 보다. 아버지는 땅으로 돌아가셨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 홀로 서는 나무로, 그리고 옹이가 생기지 않는 온전한 수목으로 살아가길 바라면서 옹이진 삶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아버지와 달리 나에게는 옹이를 만들어줄 자식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쩌면 자식이란 부모의 옹이진 자리에서 커가는 존재인지도 모르겠다. 상흔을 헤아리지 못하면서 그것이 상처인 줄 알지도 못한 채 자신이 쉴 곳이라고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존재. 거친 나무 껍질을 통과한 노고를 조금이라도 보상받으려는 듯 개미는 동작을 멈추고 두리번거리며 부동의 자세를 유지한다. 그 개미를 바라보며 나를 떠올린다. 아버지 상처 위에서 바닥이는 존재. 옹이 위에서 아버지가 겪었을 고통도 느끼지 못한 채 자신의 아내만 챙겼을 지난 날들. 오늘의 나무는 옹이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괴로움에 숨죽였을까 생각하니 몸서리가 쳐진다. 옹이진 자리에 산들 바람으로 땀을 식히는 개미는 어느새 제 갈 길을 찾으러 6개 다리를 바삐 놀린다. 챗 GPT의 평을 보겠습니다. 옹이에 머물다는 상처를 결함이 아닌 삶의 깊이로 전환해낸 사유와 문장이 균형 잡힌 정통 수필이었기 때문에 당선되었습니다.